因为在我们家那里已经有2次就是已经出现了2个病人在我们临沂3栋。 손님이 오는 게 반갑기는 한데 좀 이것 때문에 걱정스럽다. 이거 어떻게 손님 맞이하는 게 하면서 동시에 같이 좀 이렇게 놀랬어요. 노태민 정의당 대변인 이주혁 변호사 그리고 콜럼버 김민욱 기자 함께하고요. 네. 김 기자, 이 우한 폐렴 확산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이거 김 기자 오늘 직접 취재하고 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에 지금 공포를 주고 있는 이 우한 폐렴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높습니다. 제가 이 우리 지역의 방역의 최전선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어제 부산대병원 권역호흡기 전문 질환센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동 입구부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손소독 좀 하고 들어가실게요. 손소독을 마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건물 내부 음압병상 입구는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돼 있습니다. 음압병상 격리문이 설치된 곳 앞에서는 보호복을 입어야 합니다. 위생장갑은 3겹, 보호복, 보호더신, 필터 등 철저히 복장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PAPR이라고 하는 의료진 호흡 장비입니다. 이 필터를 통해서 바깥 공기가 걸러지게 되고. 예, 지금 의료진이 보호복을 이렇게 착용시켜 주었는데요. 이렇게 보호복을 완전히 갖춰야 이 음압병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취재 결과 이 음압병상에는 우한폐렴 의심 환자 1명이 격리되어 검사를 받은 뒤 어젯밤 늦게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음압병동에 있는 부산의료원에서도 의심 환자 2명이 격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부산에는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에 각각 10개 병실씩 20개 병실, 경남에는 5개 병실이 있습니다. 부산 경남 보건당국은 의심 환자가 발생 시 이곳 음압병실로 옮긴 뒤 검사하는 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스 바이러스와 비슷한 종류의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이런 정보 공유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염 전파를 잘 일으키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파는 얼마나 용이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에 있었듯이 정확한 정보,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의 걱정이 더 증폭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부산 경남 지역에는 아직까지 확진 환자가 없지만 저렇게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격리되었다가 또 음성 판정이 나면 퇴원시키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죠? 예. 우한 폐렴 정식 명칭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우한 폐렴이라고 하지만 이 정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요 증상은 이 발열 또는 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면역력이 약한 환자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위험한 건지 위험도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일단 이 WHO 자료를 한번 보면요. 이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한 2에서 3% 정도가 됩니다. 이 사스가 치사율이 한 9.6%였으니까 이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전염성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가 추정하기로는 이 전염성이 사스보다는 낮지만 메르스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최근에 이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이 전염성이 사스보다 더 강한 것 아니냐 이런 중국 내부 전문가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염성, 치사율 이런 문제들은 바이러스 정도마다 다 바이러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또 더 크게 날 수 있겠죠. 예, 지난 2003년이었습니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었습니다. 사스 발생 1년 만에 8,400여 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었고요. 8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에서는 사스로 인한 환자는 단 3명이었고 모두 완치가 되었습니다. 사스가 급증을 하자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국내 환자가 발생하기 전에 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도 열었었습니다. 2009년에는 신종플루가 또 대유행이었습니다. 신종플루가 계속 유행을 하면서 국내 감염자가 76만여 명에 이르렀고요. 이 가운데 270여 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네, 2015년에는 네. 또 메르스도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기억납니다. 네, 메르스로 이제 2,500명 정도 전 세계에 이제 감염자가 있었는데 네. 35%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아. 국내에서는 186명이 감염이 됐었는데 네. 그 중에 38명이 숨졌고요. 이제 사망률이 이제 20.4%로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두 번째라 이제 불명예를 안게 됐었죠. 좀 뒤늦은 후회기는 하지만 전염병에 대한 대처는 정부가 단독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환자의 이동 경로라든지 병원의 정보라든지 감염 경로라든지 역학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빠르게 공개가 되어서 이제 시민들과 함께 대처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 당시에는 정보가 빠르게 공개되지 않아서 많이 혼란스러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말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걸 지금 방금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기자, 부산시 경남도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부산시에서는 어제 오거돈 부산시장 주재로 긴급관계 합동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감염 상황이 이제 보고되면 네. SNS, 홈페이지, 언론 등의 상세 상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에서도 메르스 수준에 준하는 대응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도에서는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해 지금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음악 격리병상을 지금 부산에 있는 격리병상을 모두 다 비워서 언제든지 입원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응급의료센터 그리고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준비해서 시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중국이 춘절 연휴지 않습니까? 이거 예. 뭐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지역에도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시기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춘절을 맞아 이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지금 국내로 유입이 됐는데요. 이 부산에서 이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여객기에서 내리는 승객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검역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검역관들이 일일이 건강 상태와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좀 불안해서 빨리 오고 싶었죠. 이렇게 사람 많은 곳은 못 다니겠고요. 중국에서도. 그래서 그냥 거의 호텔에만 있다가 왔어요. 부산 중구 국제시장. 춘절 연휴를 맞아 중화권 관광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로 홍콩, 대만 등에서 온 관광객들입니다. It's very dangerous, but so we must care about our healthy. Because the situation becomes serious, so the government will make announcement. 상인들은 우한 폐렴 소식에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와요. 그러니까 항상 좀 불안하지. 그전에는 마스크를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소리 듣고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시로 뉴스를 보며 정부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는 게 반갑기는 한데 좀 이것 때문에 걱정스럽다. 이거 어떻게 손님 맞이하는 게 하면서 동시에 같이 좀 이렇게 놀랬어요. 사드 갈등 이후 최근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반겼는데 우한 폐렴으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약국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마스크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대량 구매에 가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한 폐렴 때문에 그렇죠. 그 때문에 이제 거기서 부탁을 해서 사러 나온 겁니다. 아무래도 걱정되죠? 안 되는 거 아니죠? 걱정되죠? 아무래도. 부산시 관광협회에서는 아직까지는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피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좋기는 한데 걱정도 되고 뭐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유학생들도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대학가도 비상일 텐데요. 대학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산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이 있는 이 부산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부산대 언어교육원. 방학이지만 한국어 공부를 하는 중국인 유학생 21살 쬐텐상 씨입니다. 제 씨의 고향인 산둥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자가 있었다며 가슴 졸이며 고향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因为在我们家那里已经有2次就是已经出现了2个病人在我们临沂山东. 한국이나 제3국에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我非常担心这个病毒在中国、韩国以及世界其他地方散播。我这几天一直在看关于新型冠状病毒的新闻. 부산대에서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1,400여 명.
교환학생, 수료 연구생까지 포함하면 2,100명이 넘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중국 상하이 취업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부산대에 오기로 한 중국 학생 교류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이제 2월 3일 날 그 중국 상하이에 있는 그 취업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바로 취소를 했습니다. 70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 부산 외대에서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개학 전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중국인 유학생 수는 5천여 명,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산 중국 총영사관 측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등에게 홈페이지에 개별 위생 등 수칙을 안내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감기, 몸살, 뭐 독감하고 크게 초기 증세가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애매하긴 한데 공항이라든지 뭐 터미널 이런 데를 다녀왔는데 좀 안 좋다,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가 있습니다. 네. 콜센터 1339로 예, 연락을 하시거나 가까운 보건소 연락하셔서 관련 지침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필요한 감염병 예방 수칙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전문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비말 전파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손위생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하시고 일상생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손위생 그다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안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2014년 ITU 부산 정권회의와 에볼라 바이러스 문제를 취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 기억으로 많게는 한 300명에 가까운 아프리카 기니, 시에라리온 같은 에볼라 발병국 6개 국가들이 지금 대표들이 부산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에볼라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거의 50%에서 90%에 이르는 걸로 그런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발병 사실만 알려져도 그 당시에 그 해당 국가가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미 세계 각국의 에볼라 발병국의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KNN 뉴스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보도한 바 있었고요. 격리병실 하나 없는 허술한 부산의 방역체계도 그때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ITU 사무국을 통해서 발병 국가에 불참을 공고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결국 그 국가들이 이웃 국가 대표들에게 투표권을 위임하기로 결정을 하고 불참을 결정을 했죠. 그러나 이번 우한 폐렴의 경우에는 당시 2014년 당시와는 좀 차이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방문객 수가 한 몇백 명에 불과했던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상황과는 지금 달리 지금 우리와 중국 사이에는 수많은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예 중국인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외교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나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다만 이 중국 내 집중 발병 지역에 한해서만이라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을 제한 또는 자제해달라는 요청 정도는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고 또 그대로 진행이 또 돼야 되겠지요. 지금 중국에서 뭐 매일 수십 명의 사망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적극적인 협조 뭐 당연하고요. 손 씻기, 마스크 참 기본일 테고 그죠? 정부도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콜롬보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